손자가 오면 너무 좋지만 가고 나면 더 좋더라. 얼마 전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시던 말씀 중에 나왔던 말입니다. 다 큰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제는 독립해서 가정도 꾸리고 부모가 된 자식들을 바라보며 시원섭섭하다고 하시지만 어쩌면 진짜 속마음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십니다. 주말이나 명절 또는 생일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자식들이 어느덧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나서 꽤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손님처럼 생각하고 대하라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내 배 아파서 낳았고 평생을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서운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우리의 곁을 떠날 때까지 잠시 함께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손님이기에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알기에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추억을 공유할 뿐 다 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함을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다 키웠으면 우리들의 할 일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지, 무엇을 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아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들이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식들이 찾아와도 반갑지 않은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김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문만 열어주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웬일로 왔냐? 엄마 보러 왔죠. 왜긴요? 그러냐? 난 바쁘니까 잘 쉬었다 가라.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까지 눈길도 주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랫동안 서운함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김할머니와 자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 가족 모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농사와 콩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다 할머니는 19의 꽃다운 나이에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는 남편이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전쟁이 발발해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무사히 돌아온 남편은 할머니와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쟁 후유증을 앓게 된 남편이 술에 찌들어 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같은 감당하지 못할 큰 사건을 겪은 후에는 공포감이나 불안감,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할머니의 남편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망가져가는 남편을 두고 도망갈 수 없었지만 차마 아이들까지 맡고 자라게 둘 수 없다는 판단에 고향에 있는 이복동생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서 크든 지금 여기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빠의 폭력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만 했죠. 할머니는 열심히 쉬지 않고 농사를 지어번 돈 대부분을 이복동생에게 보냈지만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을 양껏 주지도 않았고 힘든 일까지 모두 시키곤 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복 동생도 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 죽은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의 조악한 재료들로 끓여냈는데 대부분은 미군 부대에서 식사를 마치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들이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 초중반까지도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골목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바로 이 꿀꿀이 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간 어린 자식들을 손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이 그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농사일도 모두 할머니 스스로 도맡아 했으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니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했음에도 집에 자주 찾아왔고 집에 찾아올 때면 자식들을 위해 바리바리 준비해 한 보따리씩 싸주며 결혼했음에도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두 손 가득 챙겨줄 때마다 정성스레 꾹꾹 눌러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그간 고생한 것이 조금은 보답받는 듯 며느리도 어찌나 싹싹한지 어머니 하며 애교도 많았고 아주 살갑게 굴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부탁할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라도 얘기하셔야 해요. 그래, 너무 고맙구나.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챙겨줄 때마다 고맙다고 기쁜 얼굴로 받았고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놀러온 아들 내외에게 음식과 간식까지 한가득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녁에 산책을 가려고 나섰는데 길가에 버려진 간식구러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던 할머니는 오전에 자신이 자식에게 주었던 그 간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간식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간식이었기에 누가 저 아까운 것을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렸을까 생각하며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레 적어내려간 손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주었던 음식들과 간식들 대부분이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 타기 전에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실수로 두고 간 것이겠거니 하고 애써 침착하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다음번에 아들 내외가 왔을 때 마찬가지로 간식들을 가득 챙겨주러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들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한 편이셨기에 며느리가 작게 하는 말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그만 좀 주시라고 해봐. 요즘에 누가 이런 걸 먹기나 한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너무 냄새나서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린 거 다 알잖아. 버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 어떻게 말해?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버려진 간식들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간식들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간식을 사놓는다는 것을 깜빡했지 뭐냐.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네. 다음번엔 꼭 챙겨주마. 괜찮아요, 엄마. 네,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간식들도 아직 집에 많이 있어요. 라며 좋아하는 표정을 다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할머니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정성껏 싸놓은 반찬들은 가져가라며 챙겨주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차에 타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 마트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있는 음식들을 노란색 비닐봉투에 쏟아붓고는 할머니 집 건물 앞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자식들 오면 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잠까지 줄여가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버린 사실조차 모른 척 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몸이 좀 힘들다며 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하나 챙겨줄 게 없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김치볶음 너무 맛있던데 너무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증스러웠지만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 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는 챙겨주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집에 올 때 뭐 하나 사들고 오는 것도 없었는데 왜 자주 집에 오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말을 잘 걸지도 않았고 자기네들끼리 수군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처가댁에는 자주 가냐? 처가댁에 갈 때 매일 고급 와인이랑 소고기랑 좋은 걸로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간다고 하며 아들은 눈치도 없이 처가댁에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을 해댔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마트에서 파는 10,000원 조금 넘는 음료수 박스를 들고 온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자랑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장인어른이랑 50만 원짜리 고급 와인을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니까. 그리고 근처에 맛집이 생겼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이렇게 자랑만 하면서도 끝까지 엄마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는 빈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더라도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자기들 살기에도 빠듯할 거라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친정에 갈 때는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이제서야 느꼈는지 화제를 이내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엄마, 여기 집값 많이 올랐더라. 기분 좋겠어, 엄마. 집값이 많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을 하고는 할머니는 잠깐 친구와 통화를 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려는데 서곤서곤하게 말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들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기 큰 방은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딱 좋겠는데 그냥 사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근데 자기야, 언제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요새 엄마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간식 주려고 사놓는다는 걸 깜빡하신 걸 보면 확실하다니까. 원래 엄마는 그런 거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사람이니까.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은 어차피 이 집에 잘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오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여보. 집을 주겠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돼서야 주려고 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고 미리 자기네들이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 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안해 하시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게. 틀림없다니까.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라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사셨지만 아들은 어릴 적 자신이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바로 데려오면서부터 그 죄책감에 누구보다 자식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들은 할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마 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처가댁에 가기로 했다면서 할머니와는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식들 큰 돈 쓰는 게 부담될까 항상 이곳이 가장 좋은 것 같다며 매해 여기로 가자고 졸랐던 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대게집이 좋을 것 같다며 오늘은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자고 하자 아들 내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저녁에 처가댁과 함께 가기로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손주가 해산물을 싫어한다고 말해서 그날도 어김없이 매해 갔던 갈빗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그날은 오랜만에 딸도 찾아와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은 유일하게 할머니가 막걸리도 한 잔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마셔 기분이 조금 풀리는가 싶은 그때 자식들이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그 시간은 대낮이었기 때문에 밖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오빠가 낼 거지? 나는 저녁에도 처가에 가서 돈 많이 써야 되는데. 돈 벌어서 다 처가에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야, 나 좀 봐주라. 아내 눈치 보기 힘들다. 내가 계산한다고 하면 아내가 노발대발할 거야. 나도 요새는 좀 힘들어. 그리고 엄마 집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걸 오죽이나 좋아해. 야, 너는 집에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라. 거기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알아? 할머니는 점점 언성까지 높여가며 싸우는 자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반도 채먹지 않고 뒷주머니의 흰 뭉치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면 자식들이 찾아올 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공원은 사람도 한 명 없었기에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건 할머니가 숨죽여 우는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숨죽여 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식들은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계산적인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가진 게 없었으면 오히려 속이라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살아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부모 노릇은 그만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이날부터 자식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어릴 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했기에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고 작은 부탁이라도 하려면 귀찮은 내색을 팍팍 내는 자식들 얼굴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부탁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배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 병원 접수하고 진료받고 계산하는 일 등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는 집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만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방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자식들은 주택연금 받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기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터득해가며 자식들이 찾아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신의 할 일들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엄마가 이상하다고 여겼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해 할머니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라니? 아니,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아니, 이 집 저희 주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찾아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모시긴 뭘 모셨다는 거냐? 내가 준 음식들 몽땅 다 갖다 버리고 버릴 거면 너네 집 주변에나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버리고 가는 거니? 그리고 애초에 너네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 있니? 너네 친정집에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진 며느리를 대신해 아들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살아서 뭐 하려고?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돌봐줄 줄 알아요? 치매라니?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지난번에 간식은 너네가 버리는 거 알고 내가 일부러 거짓말한 거야. 나 아직 기억력 멀쩡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하는 일 죽었다 깨나도 없을 테니 그만 썩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아들과 며느리는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 복지관에 등록해 수업도 들으시고 집에 있을 때면 평소에 좋아하는 화분도 가꾸시는 등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집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모아둔 약간의 돈과 연금으로 나오는 돈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가며 남은 노후를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셨기에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김씨 할머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각자가 살아온 삶이나 상황 또는 앞으로 꿈꾸는 노후 생활에 따라 다르게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번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셔도 된다고 해도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쓴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닐까요? 자신들이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끼고 아껴서 얼마라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의 부모님 세대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애쓰고 고생했으면 이제는 자기에게 선물도 주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 그렇게 다 주고도 자신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그마치 3, 40년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애써 움켜쥐고 있기보다 얼마라도 있다면 김씨 할머니처럼 우리도 내가 번 건 내가 잘 쓰다가 죽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이만큼 다 키웠으면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 잘 살아갈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과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자신에게 오늘은 무엇을 선물할지, 오늘은 얼마나 더 행복한 추억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잘 쓰고, 잘 먹고, 잘 노는 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